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의사들은 자신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도 사람인데 맛있는 음식이면 당연히 먹을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의사들은 매일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음식이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더 조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뭐 괜찮겠지, 다들 먹는데. 소시지 한두 개, 콜라 한 캔, 빵 한 조각, 그게 뭐 어때서?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냉장고 안을 다시 열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습관처럼 먹던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의사들이라면 절대 먹지 않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열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나쁜지, 어떤 연구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고입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된다고 흔히 말하죠. 그런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대로 병이 되고 먹은 대로 수명이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맛있고 편하고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은 언젠가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암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청구됩니다. 특히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마다 반찬으로, 간식으로 혹은 술안주로 흔히 먹는 바로 그 음식, 바로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가공육들이죠. 빛깔도 곱고 먹기에도 간편하고 아이들 도시락에도 잘 어울립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사용.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심. 그런데 의사들은 이 음식을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물질이라는 뜻이죠. 담배, 성면, 알코올, 디젤, 배기가스와 같은 등급입니다. 물론 햄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공육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수차례 보고됐습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시지 2개만 꾸준히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여러분, 18%라는 숫자가 가볍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수십 년간 누적되면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가공육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발색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질산나트륨입니다. 고기를 선홍빛으로 보이게 만들고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물질이 위 속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 고온 조리 시 생기는 독성 물질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발암물질을 함께 삼키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소시지를 구워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매일 싸줬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병이 된 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셔도 이런 식습관이 암을 부른 거예요. 실제로 한국 대장암 환자 중 상당수가 햄, 소시지, 가공육을 자주 먹었다고 진술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공육의 또 다른 문제는 소금과 포화지방입니다. 햄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건 당연합니다. 또 소시지 속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즉 가공육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까지 함께 부르는 음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 렌틸콩.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채소 속 항산화 성분이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의 독성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시지 한두 개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일 매주 쌓이면 그게 바로 암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의사들이 절대 가공육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대장암 환자, 위암 환자를 보면서 이게 결국 식습관의 결과구나를 체감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햄이 올라온다면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리함과 맛 때문에 선택한 그 음식이 몇 년 뒤 병원 수술대에 누워있는 당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우리는 갈증이 날 때, 피곤할 때 습관처럼 이런 음료를 집어듭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콜라 한 캔, 스트레스 받을 때 톡 쏘는 사이다, 야근할 때 졸음을 쫓으려고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맛있고 시원하고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은 절대 이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몇 스푼인지 아십니까? 무려 7에서 10스푼입니다. 이미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긴 양이죠. 여러분이 그 한 캔을 마셨다는 건 하루치 설탕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탄산음료를 한 캔 마시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20% 이상 증가했고 당뇨병 위험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미국 CDC 보고서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비만율이 30% 이상 높고 지방간 발생 위험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더 위험합니다. 고용량 카페인과 엄청난 설탕, 각종 첨가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심장 부정맥, 혈압 상승, 불면증을 유발하죠. 실제 응급실에서는 에너지 드링크를 몇 캔 연달아 마셨다가 쓰러지는 청소년과 성인 환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2011년 미국 FDA 조사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와 관련된 심장마비, 발작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됐습니다. 단순히 졸음 깨는 음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인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실려온 40대 직장인 박 씨는 평소 점심마다 콜라를 마셨습니다. 10년 뒤 그는 지방간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적게 드셨을지 몰라도 콜라 한 캔이 간과 혈관을 매일 공격해 온 겁니다. 또 시험 기간마다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3캔씩 마시던 대학생은 결국 강한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 부정맥.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젊다고 생각했겠지만 심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설탕뿐 아니라 인산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골다공증을 촉진하죠.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탄산음료를 즐겨 마신다면 뼈는 더 빨리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콜라는 뼈를 녹이는 음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의사들은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지루할 땐 보리차나 녹차 같은 전통 음료를 마십니다. 단게 당길 때는 레몬워터, 딸기워터, 블루베리 워터처럼 과일을 넣어 마십니다. 몸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상쾌합니다. 피로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 대신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선택합니다. 의사들은 카페인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콜라 한 캔, 사이다 한 병 그냥 괜찮겠지 하시나요? 하지만 그 한 캔이 매일 쌓이면 결국 병원 진료실에 앉아 왜 내가 당뇨에 걸렸지? 왜 심장병이 생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절대 이런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냉장고에 콜라가 있다면 오늘은 그 캔을 꺼내지 마시고 대신 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소하고 바삭하고 달콤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서서히 썩히는 독약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품 산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원래는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주입해서 고체처럼 만들면서 생겨납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값싸고 게다가 맛도 좋아지니 제과제빵 업계와 패스트푸드 업계가 열광했죠. 도넛, 파이, 케이크, 크래커, 햄버거, 빵, 튀김, 기름, 수많은 가공식품에 이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속에서 벌어집니다.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결국 혈관 벽을 점점 두껍게 만들고 혈액은 흐르지 못하게 막혀버립니다. 그 끝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트랜스지방에는 안전한 섭취량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험은 충격적입니다. 어떤 남성이 30일 동안 하루 3끼를 맥도날드에서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는 급격히 늘고 혈압은 오르고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몸은 알코올 중독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술이 아니라 기름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유명한 감자튀김 실험이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썩지 않는 감자튀김. 썩지 않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서서히 기름으로 막혀갑니다. 패스트푸드를 즐기던 50대 여성은 협심증으로 쓰러졌고 매일 아침 크림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던 40대 남성은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 수술실에서, 진료실에서 이 결과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매장 앞을 지나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음식 하나가 결국 환자를 수술실로 데려오는 티켓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삶기를 선택하고 마가린 대신 버터, 쇼트닝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는 겁니다. 도넛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의사들은 가장 안전한 양은 0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라면입니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밥이 흰쌀밥이라면 그건 팝심이 아니라 병심일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알을 다 벗겨낸 겁니다. 영양소와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결국 순수한 당분 덩어리만 남습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리고 곧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비만, 합병증. 망막 출혈로 실명 위기에 놓인 환자, 혈관이 막혀 다리를 절단한 환자, 투석으로 고통받는 환자. 의사들은 매일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습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밥은 흰쌀밥만 먹었어요. 빵은 흰빵이 맛있잖아요. 라면 없으면 못 살아요. 한 65세 여성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 비만, 고혈압, 당뇨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결국 편하다고 선택한 식사가 건강과 시간을 모두 앗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라면 대신 곤약면이나 현미국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라면 한 그릇이 위로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위로는 곧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상하게 하고 결국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듭니다. 의사들이 절대 정제 탄수화물을 즐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음식. 아마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자주 먹는 것일 겁니다. 바로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컵라면, 과자, 즉석밥, 냉동식품, 편의점 도시락. 편리하고 맛있고 저렴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컵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과자, 햄버거까지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혈압은 오르고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수십 가지의 화학 첨가물들이 장내 세균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소화장애를 넘어 우울증, 불안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열량은 높지만 영양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만 부르고 금세 다시 허기집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로 연결되는 악순환이죠. 매일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40대 직장인은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을 한꺼번에 진단받았고, 다이어트를 한다며 과자와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던 30대 여성은 오히려 체중이 늘고 빈혈과 비타민 결핍까지 겪었습니다. 여러분, 컵라면 한 개쯤은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가 매일 쌓이면 결국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의사들이 매일 병원에서 그 결과를 보면서 왜 이 음식을 멀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공육, 탄산음료,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인스턴트 가공식품. 공통점은 싸고 맛있고 편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의 혈관, 간, 신장, 뇌,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매일 환자들을 보는 의사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디 이 5가지 음식만큼은 피하십시오. 그들은 너무 많은 환자들을 받고 너무 많은 후회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햄 대신 닭가슴살을, 콜라 대신 물을, 도넛 대신 통밀빵을, 라면 대신 현미밥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곧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